안녕하십니까. 조계종 선거에 대한 첫 번째 영상으로 조계종 금권선거 신고센터를 만들게 된 뜻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저는 단장을 맡게 된 김경호입니다. 지난 4월 말에 조계종 금권선거 신고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참여불교 제가연대 교단자정센터의 손상훈 원장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계종 민주노조의 박정규 기획 홍보부장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2022년은 조계종단의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올해 어떤 중요한 선거가 있는지 박정규 부장께서 먼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올해 그 조계종의 그 중요한 선거들이 있는데요. 이미 지난 종정 추대는 지난 연말 연초해서 추인법회까지 끝났고요. 올해 가장 중요한 선거는 역시 그 조계종을 그 법적으로 대표하는 총무원장 선거입니다. 오는 9월 1일 날 선거 투표하는 날이고요. 총무원장은 그 본말사 주지 임명을 하고 또 조계종의 모든 재산 처분권, 승인권을 가지고 있고요. 국가 사회적으로는 그 소위 7대 종교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투표권을 가진 분들은 그 중앙종회 의원 81명하고 교구본사별로 10명씩해서 321명이 모여서 총무원장 투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선거가 중앙종회 의원입니다. 그 올해 10월 달에 중앙종회 의원 총선거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중앙종회 의원은 그 국가로 보면 그 조계종의 입법기구입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종단의 주요 기구의 그 인사를 추천 또는 선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종단의 그 정치, 소위 뭐 개파 정치든 이런 정치의 핵심이 중앙종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종회 의원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소위 사회적으로 보면 광역 지자체장이라고 봐야겠죠. 저희 25개 교구본사가 있는데 교구본사 주지 선거가 있습니다. 이 총무원장, 중앙정의원, 교구본사 주지 임기가 다 4년인데 올해 그 임기 4년을 이제 채우는 본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번 7월에 용주사 그 주지 선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월에는 불국사, 12월에는 직지사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는 말사에 대한 그 주지 인사권이 있고요. 또 총무원장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 10명 선출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막강한 이 주도적인 그 권한을 교구본사 주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불교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교구본사 주지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사이드이긴 하지만 그 조계종단 입장에서는 그 동국대학교 불교 종립대학이 애산이나 인사나 모든 면에서 그 종립대학 동국대학교가 중요한 그 인연을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올해 동국대학교 총장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12월 초 중순경에 이제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올해 동국대 총장 선거도 그 과거 여러 차례 내용을 겪었는데 올해도 굉장히 주요하게 그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국대학교 권학위원회라는 이상한 것을 만들어서 총재 역할을 지금 자승스님이 하면서 이 상황 역할을 동국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총장은 당연히 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지만 그 총장이 누구가 되느냐 하는 것도 이 조계종 불교 입장에서는 좀 작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국대학교 그 대학교는 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최고 경영자로서 총장을 선출하게 돼 있는데 본래 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처럼 재단의 역할과 총장의 역할이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 종단이 너무 깊숙이 관여하면서 이 소유와 동시에 경영까지 좌지우지하다 보면은 사실은 대단히 그 건강하지 못한 그 결과가 빚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계종단의 이 선거를 쭉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우리 제가자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조계종 선거는 오직 출가하신 스님들만이 그 거기에 대해서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손상원 원장께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이 조계종 이 총무원장, 교구원사 주지 등 여러 가지 선거들은 이 그 전통 문화와 국가 지정 문화재와 관련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연간 수백억 원을 직간접적으로 그 국민의 세금이 조계종과 사찰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르는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그런 의사 결정권자를 뽑는 선거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세금들이 잘 쓰이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잘 이렇게 가끔 공구맹령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좋지 않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이 또 제가불자분들이 조계종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화성 그 영주사 같은 경우는 그 신도분들이 그 전 주지 성월 스님의 쌍둥이 아들이 있다고 해서 수년간 문제 제기를 했었고, 법원에서 그 명예훼손을 다투면서 사실상 쌍둥이 아들이 인정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또 용주사 주지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수년 동안 이 문제를 다퉈왔던 용주사 신도분들 입장에서는 이 가슴이 무너지고 지금 좀 이런 분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한 학생이 50일간 단식하고 총장 문제로 아주 그 문제 제기를 하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다시 나는데요. 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고 내부에서도 이런 심각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는 분이 나오도록 하는 것을 좀 모니터링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미 올해 그 종정 스님을 선출하고 3월 말에 취임식을 가졌죠. 그리고 원로회의 의장이 자녀 임기를 하실 원로회의 의장도 이제 선출을 했습니다. 그 이제 조계종은 계속 큰 선거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불자들이 걱정이 좀 많아요. 존경받아야 될 수행자들의 선거인데 그분들의 활동인데 불미스러운 각종 그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기도 했거든요. 그동안 제기된 부정선거 유형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 다뤄보긴 하겠습니다만 주로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뭐 선거 거래 또는 뭐 이제 또 매간 매직, 그다음에 관건 선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금권 선거와 연결되는 이제 그런 그 사례들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그 2013년 8월 27일 조계종 중앙종의 부의장을 지낸 장주 스님이 그 기자회견을 열어서 33대 그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관련돼서 밀약을 했다, 약속드린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사본을 공개하는 등 자기들이 선거 거래를 했다. 그리고 심지어 도박을 하면서 주지자를 놓고 거래를 했었다. 이런 걸 이제 스스로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폭로를 하죠. 그러면서 이게 세간에 알려지게 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재임에 성공한 2013년도에 또 그 자승 총무원장 스님이
그 불교 광장이라는 스님들의 모임에서 또 이렇게 그 봉원사 주지 자리를 놓고 또 이렇게 거래를 하고 한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뭐 관건 선거는 뭐 그 2017년 자승 총무원장 스님과 불국사 종상 스님들 이런 주요한 교구본사 실력자 이런 분들이 설정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이렇게 추대하는 실질적으로 조계종 정법상의 어떤 선거법을 스스로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 노골적인 어떤 선거 부정행위를 하는 이런 관건 선거를 저지르기도 했죠. 그리고 이런 선거 거래와 관건 선거 또 매관 매직에 당연히 또 돈 거래가 기본으로 바탕으로 깔고 선거인당 320의 선거인당 개개인에게 일정액을 지불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당연시되는 이런 선거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장주 스님하고 자승 스님하고 이 밀약서. 예. 네, 약속드립니다. 사인한 것은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됐던 거죠. 이 사인. 당시에 저희 자정센터가 이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했었는데요. 이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뭐 흐지부지된 그런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 간다고 해서 진위가 확실히 드러나질 않아요. 이게 진짜냐 가짜라는 판단을 법원이 안 하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구랭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는 거. 이슈들이. 어쨌든 그렇게 밀약서, 선거 뒷거래로 그러니까 장주 스님이 폭로한 이 자승 스님 후보하고 이 서약한 것이 폭로된 것은 사실은 그렇게 공론화된 것은 그렇게 서면으로 공론화된 것은 그 당시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굉장히 다들 놀랬죠. 예. 그리고 실제 사인도 사실상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없었던 것 같고. 예. 어쨌든 이 다양한 부정선거의 사례들이 뭐 조계종 종단 선거에 뭐 수없이 있어 왔었던 것 같고요. 특히 제가종무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 아팠던 게 관건 선거였죠. 그러니까 제가종무원 스스로도 옛날부터 이 선거 중립, 스님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줄 안 서고 이 선거에 기웃거리지 안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수없이 대내어 왔는데 자승 아까 언급한 2017년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 할 때 봉원사의 본사 주지들을 모아놓고 설정 스님으로 명분은 뭐 화합이겠죠. 화합을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이제 설정 스님을 추대하자라고 본사 주지들을 모아놓고 가장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될 총무원장이 그렇게 공공의원이 이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사실 제가종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악하면서도 그걸 아무런 문제 제기를 못했다라는 게 지금 제가종무원 역사로 보나 제가종무원의 이 처지로 봤을 때 가장 슬픈 일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런 그 권력, 종단 권력을 갖다가 쥐고자 하는 것이 그 인사권 내지는 재정권의 확보예요. 좌파 세력들이 더 좋은 더 수입 좋은 절을 갖다가 확보하는 쪽으로 그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갖다가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움이 없고 이 조계종 금권선거 신고센터에서 우수한 제보에서 포상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포상금의 그 출처도 사실 지난번 총무원장 선거 때 선거인단으로 됐다가 얼떨결에 이 돈 받으신 스님께서 이거 정말 창피한 일이다 그러고 쓰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여기다 이제 희사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총무원장 원행 스님한테 받았다라는 거죠, 그 돈을. 투표권을 가진 스님이. 예, 뭐 누구한테 받긴 받았는데 당시 마지막까지 남은 후보는 원행 스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세 후보는 사퇴해버렸거든요. 원행 스님한테 받았겠죠. 돈 줄 사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돈에 이름이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당연히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조계종 총무원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권, 재산 처분권,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뭘 하려고 해도 소속단체인 대한불교 조계종의 장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런데 사회적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내지는 불교계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또 달라요. 종교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와는 달리 본질적인 가치 내지는 삶의 모범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대중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기대하는 바는 능력 있는 CEO, 아니면 정책 실현자가 아니라 존경할 수 있는 인격자, 내지는 수행자, 내지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이거든요. 2014년에 지지협동조합에서 고산문화재단 의뢰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조계종 총무원장은 정치적 내지는 행정 능력보다 수행이나 도덕성이 중요하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전체의 70.3%가 당연하다라고 동의를 한 겁니다. 불교인은 그보다 더 수치가 높아요. 78.4%. 그러니까 거의 4분의 3은 총무원장은 수행과 도덕성이 중요한 자리이지 무슨 사회적으로 유능한 CEO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될 국민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계종 선거가 존경받는 수행자들의 모범적인 행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뒷전에서 돈이 오가고 사찰 각서를 써주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계종 금권센터 신고센터를 갖다가 교단 자정센터 산하로 만들어서 저는 단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걸었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만들게 된 출범한 의의, 또 활동 방향,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 손상원 원장께서 좀 보완을 해주시죠. 10여 년 전에는 조계종 총무원 호부장 스님이 여기 우리 학교 빌딩에 오셔서 이 자정의 전화 현판식에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런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자정의 전화 또는 이런 신고센터 이런 걸 운영을 해도 이 한 번씩 걸러지는 또 긍정적인 기능이 있고요. 예방하는 또 효과도 있을 수 있었고 당시에는 그나마 조계종의 종원 정법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계종의 종원 정법 스스로를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아예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서로 지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시합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이렇게 소중한 마음을 내주신 이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고요. 말 그대로 지금 아까 설명 주셨던 각종 9월 1일 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중앙종회의원 선거, 용주사를 비롯한 교부보사 주지 선거, 동국대 총장 선거 이 과정에서 이런 부정부패하고 사회적으로 위협하고 또 조계종의 종원종법이나 동국대의 어떤 정관을 위배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힘단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고 법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 제보하신 분의 신분이라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보 방법은 그 서울 02-2278-3671 전화를 주신다든지 이메일로 나중에 자막으로 깔아주실 거죠? 예. 이렇게 제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해서 못 받으시다도 나중에 저희들이 또 관련된 분들이 추후로 전화할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메모 남겨놓으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신고센터 하나 좀 부탁해도 되나요? 네. 그래서 아까 이 금권 선거, 소위 이제 부정 선거에 대한 이제 신고센터가
라고 이제 이름은 붙였고, 어쨌든 선거에 대한 전체적인 좀 투명성, 이 공개성, 뭐 이런 모니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유명한 자승순이 이 총무원장 하면서 이제 관건 선거 하면서부터 지금 최근 10년 동안 양상을 보면, 공정선거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설정 스님 때도 그렇고, 현재 원행 스님 때도 그랬잖아요. 그 나머지 후보들 세 분이 막판에 기자회견까지 하고 이런 선거는 의미가 없다고 사퇴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은 공정선거가 아니다. 사실상 뒤에서 권력과 돈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상황이라는 스님이 다 이 판을 이 좌지우지하면서 이 여타 마음을 내고 나온 후보들이 막판에 그냥 이 다 사퇴하는, 그러니까 선거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막후에서 정리돼서 이 한 사람 중심의 선거로 진행되는 것 자체가 이 선거 자체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명한 공정 선거가 되게끔 그 뒤에서 이 선거를 훼손하는 이런 움직임도 좀 차단하고 좀 감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조계종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참정권의 제한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10,000명이 넘는 그 출가자들이 이 출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신들이 대표자인 총무원장을 뽑는 데에는 321명만이 권한을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 비율로 따지면 3%예요. 97%는 이 자기 참정권에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직선제, 종도들이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94년도 종단 개혁할 때도 직선제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확대된 간선제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직선제가 나오니까 자승 총무원장도 2013년도에 재임 출마를 했을 때 선거 공약으로 직선제를 갖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직선제를 도입하겠다. 물론 그래놓고는 이제 부도수표가 됐습니다만은, 물론 이 참정권의 확대 방식에 있어서 이 직선제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직선제라는 게 또 이상한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과 같이 아주 소수가 뒷전에서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모든 그 권력을 갖다가 결정하고 재행산해는 이러한 폐해로부터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많은 문제가 있겠죠. 이 선거제도에서 또 다른 문제들을 제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박충구 부장님. 사실 종교단체 선거가 굉장히 저희 한국 사회 이 시대 흐름하고는 너무 이 구태의연하고 폐쇄적이고 본건적이고 그런데요. 특히 이제 저희 조계종 종단 선거가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는 비구 중심. 예. 그러니까 사실상 총무원장 자격을 보더라도 뭐 원장급을 역임해야 되고 부실장 2년 이상 해야 되고 본사 주지를 해야 되고, 이 총무원장 출마 자격을 굉장히 법을 개정하면서 굉장히 소수만 총무원장에 그 출마하게끔 그렇게 법을 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그 10사람 몇 명을 위한 사실은 이 선거 제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비구 중심의 선거, 비구니는 소외되고 비구 중심의 선거라는 거고요. 또 제가자는 아예 뭐 아무런 권한과 뭐 목소리조차도 제대로 이 제도적으로 반영돼 있지 않은.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뭐 차별금지법 제정,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그렇게 이 불교가 특히 앞장서서 외치고 있는데, 정작 그 종교단체의 어떤 차별의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선거제도 자체도 철저하게 소수를 위한 선거제도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건 시급히 좀 개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종단 선거에 있어서 참정권의 제한 문제도 있고 또 지나친 비구 중심, 뭐 비구 독재라고까지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구니의 제도적 소외, 그다음에 제가자는 아예 이 참여할 수 없는 말할 것도 예. 없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자는 종원상의 뭐 사부 대종으로 구성한다는 그 하나의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 모든 종법 규정을 보게 되면 제가자는 종단의 구성원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또 손상원 원장께서는 우리 선거제도에 대해서 뭐 더 할 말씀이 있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94년 종단 개혁 때라든지 뭐 98년, 9년 또는 자승천 종무원장이 재임 때 뭐 그 도박 사건이 크게 나오고 할 때마다 재가불자들의 참여,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렇게 장밋빛 그런 이야기를 해왔지만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요. 뭐 상하원제라든지 다양한 정말 수많은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제가자의 종단 참여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마치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받으면서 그 내용을 투명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거와 똑같은 건데 선거제도에 있어서 당연히 국민들의 어떤 사회적 눈높이가 있는데 이 눈높이에 맞지 않고 몇 분들이 이렇게 짬짬이 해서 그냥 그 몇 분들의 리그로 경기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나머지 많은 분들은 다 소외되는 이런 되게 지난 2, 30년 동안 되게 편협한 선거제도가 계속 방금도 지적하셨듯이 몇몇을 위한 선거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면 당연히 이런 것에 눈뜬 몇몇 스님들이 새로운 어떤 단체도 만드시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 나가는 어떤 문화나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나. 지난 설전 총무원장 퇴진 때 이렇게 활동했다고 해서 호계원에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막 재정 공권력 10년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런 바람직한 선거 제도를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그런 공포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민단체는 당연히 존재 이유가 비판하고 모니터하고 또 능력이 있다면 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선거제도, 조계종의 선거제도 좀 시민들의 눈높이, 사회적인 눈높이로 이렇게 좀 바꿔나가야 될 그런 이제 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 며칠 전에 이 종단 개혁을 얘기하다가 제적당하신 설조 스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 샌프란시스코 열애사로 출국하신다 그러면서 전화를 주시면서 저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랬거든요. 재심 청구 안 하세요? 그랬더니 재심 청구 생각도 해본 적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하는 분들이 주변에 좀 계신데 대의를 위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구차하게 무슨 선처를 바란다는 식의 재심 청구는 자기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할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조계종 금권선거 신고센터를 갖다가 계속 연말까지 운영을 할 계획이면서요. 앞으로 이 조계종 역대 선거에서 일어났던 잘못된 일들, 뭐 구체적으로는 금권 선거라든가 아니면은 이권 거래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권 선거 같은 것을 갖다가 주제별로 하나씩 잡아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종단 내적으로 내지는 사회 법정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리고 종도들은 이런 주제들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얘기는 들어가는 얘기니까 이게 그냥 변죽만 올리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선거가 투명하고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들 관심 가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교단체험센터 손상원 원장님 그리고 조계종 민주노조 박정규 기획홍보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